예, 저희가 준비한 2위와 4위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이제 한 달이 돼갑니다. 인사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어제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금융감독원의 수장에 처음으로 검사 출신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벌써 윤석열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13명이 포진하게 된 셈인데요. 야당에서는 결국 검찰공화국이 됐다, 이렇게 공세를 펴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그 검찰 인사가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인적 틀 자체가 너무 좁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그런 그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일단 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대통령이 매일매일 현안에 대해서 증문즉답하는 것도 참 인상적이고 저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본론으로 가보면 이도훈 의원님,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 같아요. 검찰 관련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서. 우선 지금 새 정부에 검찰이 얼마나 많으냐 한번 따져볼까요? 지금 13명이라고 하는데 뭐 장관, 차관하고 아마 청와대 이제 비서관까지, 그러니까 공무원 급수로 하면 한 1급이겠죠. 한 13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차관급 이상 그 고위 공무원이 142명이 있습니다. 저 13명이면은 10%가 안 되고, 그것도 차관급 이상도 아니고 1급 이상이 그런 거 보면은 그걸 갖고 그렇게 많다고 할까? 그걸 검찰공화국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 뭐 화면에서 아까 잠깐 봤지만 민변, 참여연대 뭐 이런 분들 합치면은 뭐 그거보다 훨씬 많겠죠. 굳이 또 분류를 해서 운동권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뭐 상상도 안 될 정도로 많고, 그런 점을 우선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한 것 같고, 한번 객관적으로 따져보라.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논란이 될 정도로 검찰을 많이 발탁하는 인사가 이루어졌냐. 원래 인수위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를 정치인에게 맡겼습니다. 정치인에 맡겼는데 나중에 대통령실 인사안, 그다음에 정부 인사안을 딱 가져온 걸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정치인 개인 그리고 개파의 이해관계가 너무 반영됐다. 그래서 그걸 반려하고 새로 인사안을 짭니다. 그러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한 게, 정치인들이 인사를 맡으면은 기존의 그 틀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아예 백지에서 검찰에서 맡아서, 검찰은 정치권에 전혀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차라리 믿을 만한 사람들로 한번 꾸려보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새로 인사를 짰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 추천도 검찰 출신이 하고, 이제 그 이후에 검증도 이제 법무부에 맡겼습니다만, 그렇게 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검찰이 많아졌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좀 더 얘기하겠지만 굳이 잘못된 인사는 아니다. 이거를 이제 윤 대통령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민변, 그러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이 요직을 도배했다, 뭐 이런 취재 발언을 윤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저희는 언론이니까 팩트체크 좀 해봐야 되겠죠. 대표적인 인물들만 좀 꼽아봤습니다. 민변 출신과 이른바 운동권 출신, 시민단체 출신, 김혜숙 인사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최강욱 공직기사관이 민변 출신이고요. 김상조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이인영 장관, 임종석 실장, 윤건영 상황실장이 운동권 출신인데, 뭐 이런 분들 다 도배됐는데 우리도 우리 인사할 수 있고 더 능력이 좋다, 이런 취재 발언을 윤 대통령이 한 것 같거든요. 일단 민변이나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권력기관이 아니잖아요.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하는 비교, 민변도 많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검찰도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이러한 주장은 좀 굉장히 적절하지 않고요. 실제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한 통제가 필요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민변이나 참여연대와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검찰이라고 하는 존재는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견제의 대상이 되었던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또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 권한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모든 경제부처가 됐든 뭐 국정원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 검증 권한을 통해서 정보들을 다 받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어떤 견제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 생각되고요. 실제 뭐 대통령이 미국에서도 어떤 이런 변호사들과 법조에서 많이 참여했다라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로스쿨 등의 아주 역사가 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로스쿨 출신들이 여러 가지 사회활동과 국선 변호 등을 통해서 봉사했던 사람들이 어떤 각 정부 부처에 나가는 것이지 우리나라 같이 검찰에서 범죄자 수사에 집중했던 분들이 알겠습니다. 바로 뭐 금융기관, 정보기관 여러 가지 기관들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로 정부 경제정책을 이끌 수장으로 또는 경제를 감시하고 감독할 수장으로서 검사들이 임명되는 것들이 적절한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서정훈 변호사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윤 대통령의 발언을 대체적인 추진이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인사 논란이 있더라도 이런 운동권, 민변 참여연대 출신보다 검사들이 훨씬 더 일을 잘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논란이 있더라도 난 밀어붙이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 같거든요.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관료 출신하고요. 그다음에 이 교수 출신들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시민 단체나 또는 이제 그 방송하는 이런 분들보다. 근데 저는 팩트를 체크할 때요. 예. 13명 중에 청와대가 6명이고 그다음에 정부가 7명인데 예. 청와대 6분 중에 예를 들어 이제 법률비서관 어허. 또는 공직기강비서관 예. 이런 분들에게 당연히 검사 출신 법조인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조금 특이한 거는 이제 총무하고 인사기획관 예. 그 정도가 이제 그 검찰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그 행정부에 보면 법무부 장차관은 검사 출신이 많잖아요. 예. 그다음에 법제처장 이것도 검사 출신인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박민식 의원 있잖아요. 이분은 검사 출신이지만 이미 국회의원을 갖다가 두 번 한 분 아닙니까? 이런 분에게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박민식 보훈처장을. 따라서 너무 이게 그러면 원희룡 장관, 홍준표도 전부 이게 검사 출신입니까? 따라서 저는 팩트부터 체크해 보면 그렇게 과하게 많은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과거에 민변 참여연대 특히 저는 586 운동권 출신 있죠. 이분들하고 이게 비중을 보면 훨씬 이게 검사 출신 적다고 저는 봅니다. 김종욱 교수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윤 대통령이 뭐 문재인 정권에서는 민변 출신이 도배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도 하면서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이른바 거버넌트 어토니 정부 소속 변호사가 경험을 가진 분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한다. 뭐 우리도 그럴 취지가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역량들이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거든요. 뭐 제가 볼 때는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진지 잘 모르겠어요. 저분들 대부분 다 아마 검찰에서 활동하시다가 아마 직접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저기서 얘기하는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법조인으로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적인 경험들 또 아니면 그 공동체 사회 내부에서의 네트워크 같은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난 다음에 정치적인 영역으로 확장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예. 저거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또 미국과 한국이 동일한 정치적인 시스템인가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말씀대로 얘기하면 저는 뭐 문재인 정부도 인사가 문제가 없는 거죠. 윤석열 정부도 인사가 문제가 없는 거죠. 본인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가 편중인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편중인사를 하고 계시니까 둘 다 문제가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왜 많은 어떤 언론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것인가? 인사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맨 처음에 왜 청년이 없지? 왜 여성이 없지? 거기다가 예. 왜 호남을 배제했지? 그러니까 외신 기자가 얘기하니까 여성 등용을 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제가 볼 때 핵심 뭐예요? 균형과 조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편중되게 되면 어떤 특정한 집단 자체가 과대 대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하는 건데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갑자기 문재인 정부의 편중 인사를 말씀하시게 되면 질문하는 방식이 다른 문제인 거죠. 그건 과거 문제인 거죠. 앞으로 나아가는데 저렇게 검찰 출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실패를 했을 경우 만약에 그 피 누가 보겠습니까? 국민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문제 제기 분명히 하는 거죠. 전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왜 저런 인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알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 타당하면 용인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물러나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인사에서 물러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민변 출신들이 요직에 도배를 됐다. 이런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변을 얘기를 하시는데 민변이 무슨 국가기관입니까? 권력기관입니까? 말 그대로 그건 사회단체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다르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할래. 이거 얼마나 좀 일차원적인 접근입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윤 대통령 머릿속에는 검찰 출신들이 시민단체 출신보다 일을 더 잘할 거라는 뭐 믿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박홍근 전 대표 말처럼 전 정권 했으니까 나도 할래. 이건 1차원적 접근 아니냐. 이 말은 좀 맞는 거 아니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전 정권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 전 정권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라는 측면이 뭐 없진 않아 보입니다만 민변이 이렇게 했다 하는 거는 아까 우리 김 앵커도 살짝 지적했지만 민변의 이제 그 대표적인 선수로 보면은 뭐 최광욱, 황희석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예. 그거보다는 검사 출신 한동훈이나 뭐 이복현이나 이상민 씨는 뭐 저 판사 출신이면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교 안보와 이제 경제가 될 텐데 외교 안보 분야에는 뭐 당연히 검사 출신이 없고 경제에 이제 일부 그 약간 이제 사정과 관련된 기관장들이 들어 있으니까 검사들이 잘할 수 있는 이제 사회 분야나 이런 분야에 이제 그 많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고려할 점은 일기 내각 그리고 이제 일기 그 청와대인데 일단 그 지켜보고 만약에 이제 연말쯤까지 한번 보고 평가를 해서 예. 검사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역시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또는 검사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의외로 또 뭐 잘 굴러간다 이렇게 되면 연말 정도 되면 한 6개월 지나서 어느 정도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과를 말할 수 있다. 이 그렇죠.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연말쯤 되면은 이제 크든 작든 어느 정도 이제 그 개편이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이라든지 예. 정부에서 2기를 구성하면서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꽤 작심 비판을 좀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좀 눈여겨봐야 될 거예요. 서정욱 변호사님. 예. 문재인 정부 최초로 시민단체 출신 금감원장이었습니다. 김기식 전 의원. 사실 뭐 15일 만에 사퇴를 했고 역대 최단 기간 불명예를 좀 있었습니다만 이분은 또 참여연대 출신이어서 또 금감원 얘기했을 때 또 여러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인이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이 호불호를 떠나서 요건을 갖췄다. 검사 출신 금감원장 임명 고려할 만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좀 했어요. 아마 그때 이제 김기식 이분은 이제 그 셀프 후원금 있잖아요. 예. 이런 이제 논란으로 15일 만에 낙마를 했고요. 근데 저는 이복현 지명자 있잖아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분이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공인회계사도 이게 하고 그리고 이제 검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제범죄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예. 어느 기관이든지 지금 이게 가장 당면한 과제가 있잖아요. 지금 저는 금감원은 가장 중요한 게 라임이나 옵티머스처럼 서민들의 눈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당군 일에 가장 큰 게 펀드 사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수사가 지금 유야무야돼서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게 금감원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 역시 이게 이복현 이분은 검사와 회계사로 다 이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적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기식 전 원장이 이런 평가하는 거는 아마 개인의 그 경험에 따른 그 생각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이제 금감원은 기존에 이제 경제관료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면서 이제 하나의 그 금융권 내에 굳이 얘기하면 뭐 카르텔 같은 게 형성될 수도 있었겠죠. 예. 김기식 전 원장 입장에서 보면 좀 그런 그 문제의식을 가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그 금융권에 보면은 굉장히 은행마다 커다란 횡령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은행들은 지금 예대 마진으로 수십 조씩 그 이익을 내고 지금 뭐 돈잔치 한다는 그 언론의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은 예방적 감독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감독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사까지 해야 되고 그런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이 필요한 시점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금감원장을 아주 잠시 지냈던 김기식 전 원장도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시킬만하다 뭐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이 날을 세우긴 했지만 또다시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의 인사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감쌌었습니다. 지금 정부 들어서 특정 시민단체 출신들로 이 사법기관이나 어떤 주요한 직책을
모두 채우는 그것은 인사전행이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 특정 단체, 특정 활동했던 그분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주요한 자리에 독차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내에 특정 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했다고 정치적 편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 의견입니다만 참여연대라든가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것이 정치적 편향성으로 자꾸 공격받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4년 전에 저렇게 얘기해놓고 이번에 와서 또 정권 바뀌니까 검찰 공화국 아니냐,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비판이 있습니다. 전 정권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윤석열 정부이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예. 그것과는 구별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실제 이제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이라고 많이 비판을 하는데 그건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또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한 시선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격하게 인사에 있어서 적용돼야 된다. 이러한 시선이 있는 거고요. 물론 검사이거나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인사에 등용되지 못할 이유는 없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출신들이 인사에 관한 검증거나 경제에 관한 금융에 관한 모든 분야에서 주요 요직을 잡으면서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검찰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힘의 균형, 견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또 청년에 있어서 또는 지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역에 있어서 유능한 인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재들이 유독 어떤 검찰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어느 특정 분야의 인재들에게만 예. 적용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그동안 인수위 때부터 인사 관련해서 어떤 말들을 했는지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각 분야 최고의 그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자리를 뭐 나눠먹기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 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 국민들이 보시는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경륜, 실력 있는 분 모셔야 눈높이와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유능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쓰는 게 원칙이다. 결국 결과로 말할 테니까 한번 지켜봐달라. 뭐 윤 대통령 능력, 유능 이런 단어를 지금까지 인사 관련해서 꽤 강조했기 때문에요. 뭐 전 동의를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국무위원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검증할 절차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객관적인가? 지금 상황을 보면 인사와 관련해서 법무부에다 검증을 맡겼는데 인사 추천을 하고 하게 돼 있는 예를 들면 대통령실의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도 검사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인사정보관리단 단장은 아닙니다만 그 아래에서 인사를 갖다 검증하는 인사정보 담당관 등 비롯한 3인의 검사 같은 경우는 인수위에 파견됐던 검사 출신이에요. 마지막 여기서 검증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2차 검증하는 사람이 공직기강 비서관인데 이 사람도 검사 출신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능력과 어떤 기준 자체가 검찰 라인에서 다 확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들이 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이 평가 기준 자체가 올바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능력을 명분으로 해서 소위 윤석열 대통령이 통제 가능한 인물을 배치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반면교사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아니었겠습니까? 전 본인이 그런 경험을 다 했겠죠. 전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의구심이 되는 거죠. 그런 검사 라인으로 인사를 추천하고 검증하고 다시 제2차 검증해서 발탁하는 모든 부분들을 검찰이 담당한다고 하는 건 뭐 명분이야 능력입니다만 소위 본인이 어떤 검찰총장 시절부터 겪어왔던 나름대로의 인사 경험 자체들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구현하려고 하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만이 개입하지 않는 좀 더 객관적인 어떤 시스템들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있는 거죠.